자, 제가 그 프로젝트 그 올린 거 다 봤어요? 그 과제 올린 거. 그 이클래스의 과제를 올렸는데 거의 그 케이스를 제가 3개를 줬어요. 그 3개 케이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좀 확인돼요? 그 케이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케이스 스터디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줬죠. 퀘스천 파일을 줬어요. 그게 지금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5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답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답을 만들어서 그 한글 파일로 3페이지 이내로 3페이지 넘지 않게 형식은 뭐 전혀 없고 한 11포인트, 12포인트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페이지 이내로 해서 우리 클래스 마지막 날까지 그 저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주 클래스 때 이제 15주 차에는 그 파이널 테스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14주 차에 그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발표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 따로 부담 주기 싫어서 나는 그 파이널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한 그 파일을 가지고 그냥 나와서 하면 되고 5분 이내 제가 시간 주고 5분이 넘지 않게 딱 시간을 제가 질 테니까 5분이 넘지 않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 발표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이널 프로젝트로 만든 한글 파일을 그냥 띄워서 얘기를 해도 되고 만약에 슬라이드를 꼭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발표하기 위한 거고 전혀 저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 슬라이드를 꼭 띄우지 이 뭐죠? 한글 파일도 꼭 띄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할 수 있으면 그냥 파이널 프로젝트 그 한글 파일을 들고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뭔가를 만들어서 준비할 필요 없고 그냥 결론은 그 3페이지 이내짜리 그 프로젝트 그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하면 되고 그 제출하기 전주에 여러분들이 그냥 5분 이내로 간단히 발표를 해본다. 그 발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키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 우리가 수업 중에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줘서 이제 좋은데 사실은 또 이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그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자기가 한번 짧게 발표를 함으로 해서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스스로도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스스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제가 그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조금 그것도 일종의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할 때 조금 관심을 둘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 경영경제학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좀 남았지만 그 배울 경영경제학 과목 클래스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각 클래스별 다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 그 포인트와 그 케이스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독점 상황에서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죠? 아니 무슨 뭐 한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무슨 탄력성과 수익 그죠? 총수익과의 관계 뭐 이런 거랑 만약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거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연결을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퀀트 있죠. 이 이제 분석 중에 퀀트하고 퀀터티브하고 퀄리테이티브한 그 분석이 있대.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이 있다 그러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이 정성적으로 분석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어떤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퀀티테이티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좀 더 이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분석에 있어서 이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퀀티테이티브한 그런 분석을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사고 접근, 케이스를 보는 사고 접근이 실제로 그 결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분석한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 way of thinking이 과연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뭐 한 요 정도만 제가. 그래서 대부분 그 케이스들이 약간 지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지금 계속 going on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좀 이렇게 마무리된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 대충 그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컨클루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그런 어떤 결론을 한번 찾아보고 하면은 충분히 그죠? 세 번째 포인트, way of thinking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게 일단은 좀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만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제 평가가 30%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PT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 5분 그냥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로 저한테 주는 그 3페이지짜리 그걸 제가 보고 할 테니까, 평가를 할 테니까 그렇게 나누게 돼요. 그 포인트는 이제 PT 포인트는 이 정도, 그죠? 다른 질문 있나요? 오늘이 10주차니까 14주차. 14주고 6월 7일인가? 만약에 그날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그럼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미리. 오케이? 그날 당일에 가서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볼 테니까 그런 경우는.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자, 다른 질문? 이게 앞부분은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여기 지금도 되네요. 그죠? 그죠? 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자, 여러분들 독과점을 했잖아요. 이제 독과점을 했고, 이제 남은 거는 독점적 경쟁이고, 이제 독과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오늘은 약간 프랙티컬한 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과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독점 과점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그 기업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는 거잖아요. 시장 지배력을.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어떤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한 가격 전략이 있을 텐데 그 가격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여태까지 공부했던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격 하나였잖아요. 그죠? 모든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가격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전략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클래스는 이제 독과점의 이제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독과점의 어떤 약간 프랙티컬한 그런 실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가격 차별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독과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큰 제약이 있어요. 제약은 뭐죠? 시장 수요죠. 그죠? 시장 수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제약 조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제 결정을 하죠. 그게 이익 극대화 일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 일치시키는 점에서 생산을 해요. 이게 이익 극대화 조건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독과점 기업들의 뿐만이 아니고 사실 완전 경제 기업들도 그래서 마지널 레버뉴가 그냥 프라이스랑 같다는 것뿐이지 이건 하여튼 어떻게 보면 MR 이퀄 MC는 모든 기업들의 일반적인 이윤 극대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 MR 이퀄 MC로 해서 이윤 극대화를 할 때는 결국 포인트는 하나라는 얘기죠. 가격은 하나, 수량도 하나. 그 점이 결정되는 점에서 나오는 수량과 가격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달리 적용했을 때 좀 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 조금 볼게요. 숫자를 통해서.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P equal 10-EQ라는 수요 곡선 역수요 함수죠. 수요 함수가 있고 비용 함수가 CQ equal EQ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럴 때 우리는 마지널 레버뉴랑 마지널 코스트를 구할 수 있죠. 쉽게. 그죠? 마지널 레버뉴는 토탈 레버뉴가 PQ니까 그죠? P에다 Q를 곱한 거니까 10Q-2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마지널 레버뉴가 10-4Q가 될 거고 마지널 코스트는 미분하면 이제 2가 되니까 이 두 개를 일치시키는 점에서 Q는 2고 P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MR 이퀄 MC를 결정하는 그 이윤극대에서 결정되는 이윤극대 포인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봐요. 지금 좀 전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요 함수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P equal 10-EQ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요 함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도 내가 어떤 기업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그 판매자, 공급자라고 하면 그 마지널 레버뉴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 시간에 했던 그 탄력성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탄력성. 그래서 마지널 레버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P 곱하기 탄력성, 그죠? 2분의 1 플러스 2.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해요. 그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죠? 수입,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는 Q의 함수죠. 그죠? P는 그냥 상수가 아니고 Q의 함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걸 마지널 레버뉴는 이거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를 놔두고 앞에 걸 한번 미분하고 그다음에 앞에 걸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는 건데 이건 1이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P 이걸 이제 P로 해서 묶으면은 자, 이거는 탄력성의 역수죠. 여기다 이제 P가 들어가니까 그죠? P로 묶어버리면 요거 자체가 되니까 이건 탄력성의 역수고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지널 레버뉴를 그냥 한번 토탈 레버뉴 한번 미분하면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공식에 의해서 그냥 P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이런 탄력성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MR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MR, 탄력성은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그죠? 여기서 예를 콜라를 판다. 그러면 어떤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탄력성은 나와 있어요. 식품에 대한 탄력성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사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따오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 자, 어떤 편의점에서 제가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어떤 그 약간 독점적 약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편의점이에요. 아주 그 안전 경쟁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콜라를 이제 팔아요. 편의점 콜라를 파는데 콜라를 내가 그 공급업자한테 사오는 가격이 1.25달러. 1.25달러는 뭐예요? 한 개 비용이죠. 한 개 비용. 내가 사오는 거니까. 그죠? 한 개 비용. 그래 내가 이거를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내가 이 콜라 가격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제가 이 콜라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를 몰라. 시장 수요 곡선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푸스터 어떤 식료품의 시장 탄력성이 대충 3.8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오는 거죠. 3.8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탄력성이 4다, 마이너스 4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적용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윤 극대화 가격. 그래서 보면 자,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자, 1.25달러
아까 마지막 코스트라고 그랬죠, 그죠? 결국은 내 이윤극대화 가격을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 자, MR 이퀄 MC고 이걸 P에 대해서 풀면 P는 1 플러스 2분의 2 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역수로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뭐 마지막 코스트가 아까 1.25달러 했죠. 그리고 아까 탄력성이 4라 그랬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4 여기는 1.25 3분의 4 곱하기 1.25 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1.25 하면 3분의 5 1.67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의점 주인이고 내가 콜라 가격을 이윤극대화 콜라 가격을 이 정도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독과점 기업의 그 가격 결정, 그러니까 MR 이퀄 MC가 가장 좋은 거는 그 시장 수요 함수를 우리가 구해서 그걸 뭐 예전에 우리가 저기 어너스 할 때 뭐 많이 엑셀도 많이 해보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구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탄력성을 이용해서도 아주 약간 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이윤극대화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죠? 상점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수요함수나 이런 걸 못 구하면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내 상품하고 거의 비슷한 인더스트리의 그 탄력성을 가져와서 그냥 그 간단한 공식에 대해서 이윤극대화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일단 프랙티컬하게 한번 이렇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전통적인 그 이윤극대화예요. 그러니까 MR 이퀄 MC, MR 이퀄 MC에서 이윤극대화 가격을 정해서 그냥 모든 소비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이제는 싱글 프라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만약에 그 기업이나 매니저나 어떤 그 판매 사장이나 누구든지 내가 공급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소비자별로 조금 구별을 해서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써서 했을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통적인 그 이윤 극대화를 좀 넘어서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기업, 이 회사, 이 판매자가 약간 독과점적인, 다시 말해서 어떤 시장 지배력이 있어요. 시장 지배력이 없으면 그냥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을 주어진 걸 받아들이는 거죠.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정하는데 그냥 싱글 프라이스라는 게 아니고 멀티플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가격 차별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윤 증가를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조건은 소비자를 그 소비자별 지불 용의,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함수로 수요곡선의 소비자별로 어떤 가격에서 내가 willing to pay 할 수 있고 able to pay 할 수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그 어떤 소비자별 지불 용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건. 그리고 이게 잘만 되면 기업한테도 좋고 그 사회 전체, 경제 전체적으로도 후생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가능만 하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가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되니까. 가격 차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을 다 파악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현하려면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소비자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봐요. 좀 전에 얘기한 그 포인트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오늘 이제 클래스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 MR 이퀄 MC 해서 뭐 수렴수가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뭐 탄력성을 이용해서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는 점은 이 점이죠. 그죠? 독점 가격과 독점 판매량, 그죠? 만약에 이 점에서 판매나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윤을 얻고, 그죠? 한계비용이 만약에 이렇게 플랫하다고 했을 때는 이윤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전히 소비자 이견이 있어요, 그죠? 소비자 이견이 있고 또 경제적 순손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의 비효율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는 완전 경쟁이고 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갔겠죠. 여기까지 가서 판매량도 이렇게 늘었겠죠. 가격 낮아지고. 하지만 어떤 독점자의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확 줄었고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지금 그 생산, 공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모,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 가격을 수요 함수를 공급자 기업이 완전하게 인식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 이 수요 곡선 각각에 대해서 다 그죠?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이상적인 일이지만 그죠? 이걸 이제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해요. 완전 가격 차별. 완전히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다 공급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이 이 사각형보다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없어졌어요. 경제적 순손실료 그 빨간색 트라이앵글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사회 후생 측면에서도 좋다는. 물론 어떤 배분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더 생겼죠. 왜냐하면 독점자가 더 많이 배가 불러졌으니까. 소비자가 가져가야 했을 소비자 잉여를 독점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뿐만 아니고 경제적 순손실까지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독점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약간 비판하는 부분은 뭐겠어요? 이 소비자 잉여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이런 가격 차별을 통해서. 실제로 완전 가격 차별은 아니라고 해도 가격 차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독점 기업들이 자신들을 옹호하는 것은 뭐겠어요? 경제적 순손실을 자기들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독과점의 어떤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이 뭐죠? 가격 차별을 통해서 이 순손실을 없애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의 어떤 그 이윤을 좀 더 높게 해서 배를 불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인 후생을 증가시키는 그런 플러스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디멘션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야말로 완전 가격 차별이고 그 수요 함수를 그 소비자들의 윌링리스트 페이, 그러니까 지불용의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약간 호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매우 어려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프랙티컬하게 적용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들을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투 파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2부 가격제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그죠?
블락 프라이싱, 커머디티 번들링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가격 차별 전략이 어떤지를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제 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그러니까 가격 차별의 첫 번째 first degree 이거는 뭐예요? 아까 제일 먼저 그림으로 소개했던 완전 가격 차별이에요. first degree 1차 그죠? 1등급 그죠? 가격 차별 전략 그죠? 이거는 그죠? 각 소비자별로 그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가격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다 일일이 부과를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플러스, 그러니까 소비자 서플러스를 다 가져오는 거죠. 공급자가, 판매자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뭐 자동차 딜러, 의사, 변호사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실제로 어떤 규제가 만약에 없다면, 그죠? 이런 부류의 직업들은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변호사들이 부르는 그죠?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그죠? 그 변호사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입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변호사들은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별로 다 다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자의 그 수요 함수를 완벽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변호사 의사들은 다 이 연수로 그죠? 공급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시험 이런 게 다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그 수요 함수를 파악할 능력이 상당히 높아요. 커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뭐 사실은 그렇죠? 의사가 진짜 그런 프라이싱을 할 저기만 다 된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무슨 뭐 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에서 이제 관여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1차 이 퍼스트 디그리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은 있는 그런 그죠? 시장이에요. 자동차 딜러도 뭐 그죠? 자동차 사주는 사람을 잘 파악해가지고 좀 가격을 달리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달리하면 잘 안 되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저기라고 해도 가격이 나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딜러의 능력에 따라서. 제 경험상 저도 미국에서 차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미국 우리보다 훨씬 더 자동차 시장이 거의 완전 경쟁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훨씬 싸요.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라서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딜러가 제시하는 가격도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내고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이제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뭐 벗어나진 않는데 그렇게 딜러도 많고 좀 한 시장에서는 좀 더 내고할 여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1차 가격 차별은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은 할 수는 있는 그런 시장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 그죠? First degree price discrimination은 이렇게 마지널 코스트를 상회하는 모든 물론 요거는 이제 공급자 서플러스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만 모든 서플러스를 다 공급자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하고 같은 거죠, 그죠? 이 그림은 한계 비용이 지금 수평선이라 이제 요 위로 된 거고, 그죠? 그죠? 이거랑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한계 비용 곡선이 지금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삼각형이 약간 다른 형태긴 하지만 한계 비용을 넘어서는 그 서플러스를 다 공급자가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그리가 조금 낮아요. 1차, 그러니까 first degree 아니라 second degree.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완화해서 자, 판매자, 공급자가 그 수요자의 수요 함수를 완벽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가격표를. 그러니까 이 수요 함수를 완벽히 파악은 못하지만 수요 함수가 우하향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공급 기업이. 그래서 수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량이 늘어날수록 좀 더 낮은 가격하에서 구매하려는 그 수요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 원칙만 아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어떤 가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그래서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수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용극대화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전기나 뭐 그죠? 수도나 이런 어떤 약간은 공공재소 성격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가격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그러니까 두 개 유닛까지는 7.6달러고 그 이상으로 가면은 5.2달러 떨어진다. 뭐 이런 가격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까지 쓰는 사람들은 그죠? 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좀 더 많이 쓴다 그러면 이 가격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수량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안 했는데 이제 이 가격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하면 더 낮게 해준다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죠?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그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약간 더 그러니까 독점 가격 생산량보다는 좀 더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을 쓰는 거죠. 그죠? 만약에 독점이라고 그랬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MR 곡선하고 MC랑 만나는 점에서 이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죠?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들한테 좀 더 높게 부과하고 낮은, 그죠? 좀 더 많이 또 낮은 가격에서 지불할 용의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낮게 부과해서 이윤을 좀 늘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차 가격 차별처럼 어떻게 완벽한 그 수요함수 파악은 안 되지만 일종의 제한, 그 가격표를 제한함으로써 그 자연스럽게 그 뭐죠? 수요 행태가 다른 소비자들을 좀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이 가격 차별 전략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third degree. 자, 3등급. 그러니까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등급의 강도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그 공급자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수요 함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third degree price discrimination 하면 이거는 자, 어떤 가격표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수요자들의 어떤 그 행태를 약간 시스테매틱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 여기 이제 이 나이에 따라서 그 수요 형태가 다르다는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과 고령층, 또 일반인과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령층이나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층보다 좀 더 가격에 민감하다. 그리고 기업이나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널 레버뉴가 좀 더 적다. 그죠? 그 정도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체계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소비 행태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그 판매자나 공급자가 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 마지널 레버뉴가 다른 그 그룹에 대해서 좀 다른 가격을 설정을 해서 줌으로 해서 그런 가격 차별 정책을 쓰므로 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하면 고령층이나 청소년들은 이제 돈이 좀 일종의 뭐죠? 예산의 제약이 좀 강한 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높은 가격으로 지불할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널 레버뉴가 그 판매자 공급자 입장에서 마지널 레버뉴가 일반 그룹보다는 이런 고령층이나 청소년층이 좀 더 마지널 레버뉴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널 레버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지널 레버뉴가 높은 쪽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하지만 가격을 좀 달리해서 그 마지널 레버뉴를 좀 조정해주면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마지널 레버뉴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탄력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죠? 정확히 이렇게 되죠. P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2 그죠? 이게 MR1이고 이게 MR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매자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R1 이퀄 MC고 MR2 이퀄 MC여야 돼요. 그죠? MR1하고 MR2가 다른데 결국은 이 두 개 그룹의 마지널 레버뉴가 동일해지는 점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MR1이 MR2보다 높다. 그러면 이 판매자는 MR2에는 잘 안 팔겠죠. 그리고 마지널 레버뉴가 낮은 그룹한테 잘 안 팔고 낮은 그룹한테 팔 거를 높은 그룹으로 옮기겠죠. 그죠? 우리가 수요곡선이 있고 마지널 레버뉴가 있고 수요곡선이 있잖아요. 마지널 레버뉴는 그죠? 수량이 늘어날수록 계속 좀 하락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마지널 레버뉴가 다른 그룹이 둘이 있는데 마지널 레버뉴가 한 개 수입이 1그룹이 더 높다.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1그룹한테 더 파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1그룹한테 더 팔게 되니까 여기 좀 떨어지겠죠. 그죠? 좀 더 팔면 팔수록 마지널 레버뉴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덜 팔고 여기를 더 팔게 되면 더 판 그 그룹의 마지널 레버뉴가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동일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균형점은 이게 같아지는 점.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의 마지노 그러니까 내가 두 그룹을 대상으로 파는데 한 그룹의 한개 수입이 더 커. 내가 한 단위 더 팔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럼 난 이쪽이 더 팔겠죠, 그죠? 그죠? 그럼 내가 더 팔면 팔수록 이 그룹의 마지노 레버는 떨어져요. 그죠? 이 수요 함수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그 높은 마지널 레버뉴 그룹의 그 마지널 레버뉴 떨어지니까 이제 동일해질 때까지 만약에 더 떨어져 만약에 다시 그룹 2가 더 떨어지면 다시 이쪽으로 또 옮기겠죠. 그럼 또 그룹 2의 마지널 레버뉴 또 떨어져. 그래서 결국 마지널 레버뉴 1과 마지널 레버뉴 2가 동일해지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점이 바로 마지널 코스트랑 같아지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윤극대화 균형점에서는 마지널 레버뉴 1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고 마지널 레버뉴 2와 마지널 코스트가 같은 점,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조금 쉰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